네, 이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 씨, 취재진 앞에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런 경악할 만한 이 발언을 남겼죠. 네, 강 씨는 출소 전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신준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전문가들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오늘 YTN이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저희 YTN이 추가로 확보한 강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부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입니다. 강 씨의 주거지 인근의 한 철물점 앞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차량은 강 씨가 하루 전 렌트한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강 씨는 철물점에 들어간 뒤에 3분여 만에 다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여섯 시간 뒤에 강 씨는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건데요. 이후 강 씨는 이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달아나고 이튿날 오전 휴대전화 4대를 600여만 원에 구입한 뒤에 되팔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미리 사둔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끄는 뒤에 도주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그러니까 첫 범행 뒤 40시간여 만이죠.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50대 여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여성의 차를 운전해서 경기 하남 팔당댐 등을 다녀온 강 씨는 이튿날 새벽 3시 반쯤에 한강공원에 차를 세운 뒤에 그 안에서 이 여성도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두 번째 범행 뒤 4시간 반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는데요. 강 씨가 끌고 간 차 뒷좌석에는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네, 절단기를 미리 샀다는 점에서 좀 계획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일단 범행 동기, 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건 돈 문제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빚독촉을 받은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살해하고 나서 카드를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이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피해자가 한 번에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말다툼하다 두 번째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네. 이 같은 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범행 간의 연관성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도 이를 토대로 돈 문제가 실제 살해 동기와 가깝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빌렸다는 2천만 원을 강 씨가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다 보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틀간의 행적을 자세히 전해주셨는데 중간에 보면 신용카드를 훔쳐서 휴대전화 4대를 사서 600만 원을 구입했다, 되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을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렇게 되판 금액이 한 400여만 원, 예, 48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해당 돈으로 그 두 번째 피해자한테 빚을 갚은 건지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경찰도 계속해서 용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씨 어제 피의자 신문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때 보니까 더 많이 살해하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취재진을 향해서 발길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강 씨의 돌발 행동에 그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 촬영 기자들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이랑 욕설, 또 발길질,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먼저 어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금전적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 씨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이 들고 있던 취재 장비를 발로 찼습니다. 네. 강 씨가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밀치고 또 호송차에 타는 걸 거부하는 거친 행동을 했다는 게 법원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도 전해진 상황이었는데 취재진에게 발길질까지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강 씨가 발로 찬 취재 장비가 날아가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맞기도 했는데 그게 만약 눈등을 찔렀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 같은 강 씨의 행동에 대해서 교도소 생활을 이미 고려하고 자신을 과시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교도소 재소자간에는 일종의 서열 같은 게 있는데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을 이른바 범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수감 생활을 했던 강 씨는 강력범과 성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에서 조용하게 생활을 한 편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프로파일러 말대로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강 씨가 폭력성을 과시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한 거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제가 취재한 경찰 관계자도 강 씨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 구속을 피할 수 없고 재판 시 무기징역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과시적 돌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보인 저런 행동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뭐 취재 결과 강 씨가 출소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목사한테 얘기하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강 씨가 지난해 심리치료 수업을 받은 뒤에 강사에게 보낸 손편지를 YTN이 또 확보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수업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직접 써서 보낸 건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며 살아갈 것이고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연쇄살인범이 직접 작성했다고 그러네요. 보기에는 네. 굉장히 힘든 내용인데요. 이처럼 당시 강 씨가 교회 생활에 열정을 보이자 교도소에서 봉사하던 목사의 눈에 띄었고 목사는 강 씨를 위해 탄원서를 모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덕에 출소일도 2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네. 출소한 강 씨는 이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겠다는 등 삶의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씨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파노라마처럼 과거보다는 그냥 현실에 만끽한 거예요. 그냥 미래도 생각 안 나고 과거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자유다.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최고 목표죠. 일단 안정이 돼야 되니까 회피하기보다는 나는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나는 이보다 더 난 타워 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강 씨는 이 통화에서 또 자신이 유흥비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쓰고 이를 갚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말을 웃으면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충격은 더 큽니다. 네. 출소일을 2달 정도 앞당겨서 나와 강 씨가 한 일들을 보면 출소 직후에 주민센터 찾아가서 직원들 협박하고 지원금을 더 요구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출소를 했는데요. 수시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이후 석 달 동안 주거급여와 긴급 생계비 등 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지자체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구청을 발칵 뒤집겠다면서 협박하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력성을 보였죠. 이제 교도에서 출소하냐 바람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을 져라. 사용을 한번 더 보면 꽁꽁 들었다 놨다 하고 중간중간에 와서도 그렇게 땡깡도 부리고 언성도 높고 그랬죠. 계속. 출소 후에도 저런 행동을 벌였다고 하니까 그때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앞서 전해드렸듯이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구입해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도 첫 범행 전 이미 전자발찌를 끊을 계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강 씨가 계획 범죄를 벌였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 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돈 문제를 범행 동기로 보고 그 추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범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강 씨의 주변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조사 과정에서 좀 드러난 추가적인 사실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구입하기 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충분히 계획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찰은 이제 추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이 조건입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예. 대체로 개최 당일날 결론이 납니다. 네. 만약 내일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내일 이제 이 강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강 씨가 지금 현재 스스로 자백을 했고 또 만 17살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전과 14범이라는 네. 점. 예. 그리고 복수의 이번 사건만 해도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점에서 만약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면 신상공개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 사건 보시면서 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경찰 그리고 보호관찰관님들 간의 서로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아주 세심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